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마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저와 함께 드가의 그림 한 장 여러분과 같이 책으로 읽어볼까 합니다. 드가의 그림을 드라마와 같이 얘기한다는 거 참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혹시 드라마 많이 보세요? 저는 김수현 작가님의 드라마를 보고 자란 세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김수현 작가님을 너무 좋아합니다. 대바라라고 크게 부르던 그 이순재 선생님이 대표적인 저희 아버지 상으로 표현됐던 그런 많은 드라마들을 보면서 울고 웃고 막 기다리고 마음 조여가면서 그런 김수현 드라마의 세대를 산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드라마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제 막 그런 드라마가 시작하고 넋을 놓고 정말 그 드라마를 보는 순간만큼은 제가 그 드라마의 주인공도 됐다가 또 그 드라마를 쓰는 작가도 됐다가 또 그 드라마를 평가하는 평가자도 됐다가 그러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게 바로 드라마를 시청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림이 그녀에게 곽아람님이 드가의 그림을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요, 제가 드라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도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드라마를 끊어. A가 내게 말했다. 사는 게 힘들고 우울하다는 이야기를 한참 늘어놓고 난 참이었다. 어차피 그녀에게는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었을 것이다. 10년간 나를 봐온 친구였다. 내가 대개 인생의 밝은 면보다는 어두운 쪽을, 성취보다는 패배를, 희망보다는 절망을 먼저 생각하는 편이라는 걸 그녀는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우울한 감정에 휩싸인 내가 오래간만에 친구들과 만나서 말 한마디 없이 앉아 있어도 얘가 우리를 만나는 게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서야. 조금 있다가 충전되면 곧 살아날 거야. 라고 말해줄 만큼 나를 잘 아는 친구였다. 그런데 그런 그가 내게 드라마를 끊으라고 했다. 내 최대 강점이 뭔지 아니? 드라마를 안 본다는 거야. 드라마는 현실을 왜곡해서 허황된 환상을 품게 만들어. 네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게 만들지. 드라마를 끊지 않으면 네 삶은 계속 많이 힘들 거야. 그리고 우리는 헤어져 각자의 집으로 향했다. 집으로 돌아와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 여느 때처럼 TV를 켰다. 그리고 약 2시간 동안 주말 드라마를 연속해서 봤다. 드라마가 끝났고 TV를 껐다. 그리고 이내 쓸쓸해졌다. 풍성한 식탁을 앞에 두고 개걸스럽게 먹고 난 후 음식 찌꺼기만 남은 텅 빈 접시를 마주 대했을 때와 비슷한 기분이 들었다. 드라마 속 이야기는 다정하고 화려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랭하고 건조했다. 어쩌면 A의 말이 옳을지도 모르겠다. 나는 드라마 광이다. 한때는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주말 드라마를 모두 시청하느라 금요일이 아니면 저녁 약속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드라마에 미쳤었다. 대장금이 한창 인기 있었을 때는 대장금을 꼬박꼬박 받고, 사랑과 야망이 히트쳤을 때는 사랑과 야망을, 온에어 열풍이 불었을 때는 온에어를 빼놓지 않고 봤다. 밤 10시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시간에 맞춰 퇴근하는 것, 유난히 퇴근 시간이 늦은 직장에 다니는 나의 소박한 소망이다. 컴퓨터로 다운받아 보면 되잖아. 앉아서 이야기하고 잘 놀다가도 드라마 할 시간이 가까워오면 시계를 들여다보며 초조해하다가 끝내 자리를 뜨고 마는 나를 보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주위 사람들이 말했다. 드라마를 잘 모르시는군요 하고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TV 드라마의 진정한 맛은 편하게 누워 뒹굴거리며 보는 맛에 있다. 사이트 로그인하고 비밀번호 입력하고 다운받고 혹시나 도중에 화면 꺼질까봐 중간중간 마우스 한 번씩 움직여주는 번거로운 절차가 끼어들면 그건 이미 진정한 의미에서의 드라마 감상이 아니다. 손쉽게 손가락 한 번 까딱해 리모컨 건드려주면 눈앞에 순식간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 드라마 감상의 묘미는 그런 것이다. 나는 영화관에 잘 가지 않는다. 공연장도 마찬가지다. 일정한 시간 동안 꼼짝 않고 한자리에 앉아 있어야만 한다는 강제성이 싫어서다. 그러나
TV 드라마는 다르다. 중간에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울 수도 있고 재미가 없으면 꺼버리면 그만이다. 나는 드라마 방영 중에는 자리를 뜨거나 TV를 끄는 일 따위는 되도록 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자유가 내게 허용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좋다. 자유가 허용되었음에도 스스로 규범을 지키는 것과 타인에 의해 강제로 규범을 지키는 것은 천지 차이니까. 그리고 그 무엇보다 드라마에 몰두해 있는 동안은 현실을 잊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 좋다.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고 오직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감정선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이 좋다. 밤 10시부터 11시까지의 1시간 동안 TV만 쳐다보고 있으면 외부의 그 어떤 골치 아픈 일들도 나를 방해하지 않아서 좋다. 누군가 내게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냐고 물었을 때 나는 드라마 볼 때요 라고 답했었다. 드라마를 보고 있는 내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아마도 드가의 압생트 속 여인과 유사할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한 카페에서 녹색 압생트 한 잔을 앞에 놓고 지치고 초점 없는 눈빛을 한 채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에 어정쩡하게 털썩 주저앉아 있는 그 여자 말이다. 최신 유행이지만 어딘지 대충 꿰어 입은 듯한 옷차림, 허술하게 벌린 채 내려놓은 두 발. 그녀에게는 세상 만사가 모두 시들하고 귀찮고 짜증나는 것으로만 느껴진다. 그녀가 삶에 대한 욕망을 느낄 때가 있다면 그건 오직 눈앞에 놓인 압생트 잔을 들이킬 때다. 압생트는 그녀가 현실을 잊을 수 있게 하고 그녀를 번잡하지 않은 세계로 데려가 줄 것이다. 압생트는 향속, 살구씨, 회향, 아니스 등을 주된 원료로 써서 만든 증류수로 18세기 중반 스위스의 한 마을에서 탄생했다. 고갱, 반고호, 모파상, 해밍웨이, 오스카 와일드를 비롯한 당대 예술가들은 마시면 낭만적이고 황홀한 기분을 일으키는 이 녹색 술에 매료됐다. 그러나 이 술은 말 그대로 마주였다. 술의 원료인 향속에 환각, 정신이상, 자살 충동 등을 불러일으키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발레리나들이 춤추는 순간의 모습을 포착해 즐겨 화폭에 담았던 드가는 자신의 친구인 조각가와 한 여배우를 모델로 해 이 그림을 그렸다. 함께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친밀해 보이지 않는 두 남녀 간의 거리감을 잘 표현했다는 점이 이 그림을 드가의 대표적으로 꼽게 할 만한 특색으로 여겨진다. 드가는 평생 독신이었고 말년에는 거의 눈이 멀다시피 해 파리의 거리를 헤맸다고 전해진다. 여인은 아마도 곧 손을 뻗어 잔을 잡고 저 녹색의 음료를 들이킬 것이다. 그녀는 아마도 취하도록 마실 것이다. 그리고 한동안 즐겁고 행복할 것이다. 모든 슬픔과 외로움이 술잔 속으로 사그라진다. 그녀의 술의 힘을 빌려 유쾌하고 상냥한 어조로 옆에 남자에게 다정한 인사를 건넬지도 모른다. 녹색 술이 그녀의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고 술잔이 비는 순간 테이블 간의 거리는 사라지고 여인과 사내 사이에 존재했던 서먹함도 증발하리라. 그러나 다음날 술이 깨고 나면 말짱한 정신의 그녀는 여전히 혼자고 곁에 앉았던 사내는 여전히 남이다. 술에 취한 순간에 내뱉었던 말들, 그 순간의 행동들은 모두가 환상이었을 뿐이다. 변한 것은 없다. 그녀는 다만 기다려야 한다. 다시 압생트를 마실 수 있는 밤이 올 때까지. 다시 현실을 떠나 마주가 인도하는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그림 속 여인이 밤마다 압생트를 마시듯 나는 밤마다 드라마를 본다. 그녀는 고독해서 압생트를 마시고 나는 외로워서 드라마를 본다. 그녀가 환각, 정신이상, 자살, 충동 등을 무릅쓰고 압생트를 들이키는 유혹에 빠지듯 나도 환상, 객관적인 상황 분석 능력 결여, 저녁 시간에 약속 잡기 어렵다는 단점 등을 무릅쓰고 TV를 켠 채 그 앞에 앉는다. 나는 10년 전부터 꼬박꼬박 드라마를 봐왔다. 홀로 서울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다. 빈방에 들어오면 습관적으로 TV를 켜고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대신 드라마 주인공들의 대화를 들으며 텅 빈 공간과 시간을 이겨내왔다. 김희선 주연의 미스터 큐를 보면서 낭만적인 사랑에 대해 희망을 가졌고
내 꽃밭 망쳤다고 남의 꽃밭 망치지는 않아요 라고 외치는 청춘의 덫의 유호종을 보면서 김수연의 언어가 빚어내는 마력에 감탄했다. 회사 생활이 힘들고 지쳤을 때는 명세빈이 늘 좌충우돌하는 여기자 역할을 맡았던 결혼하고 싶은 여자들이 내게 큰 위안이 되었다. 흰눈이 펑펑 내리던 29의 외로운 겨울날에 나는 수원의 오페스텔에서 노트북으로 김현주의 푹신해 보이는 빨간 코트가 무척이나 인상이었던 인순이는 예쁘다. 재방송을 보고 있었고 연애가 잘 풀리지 않을 때는 미국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를 보면서 주인공들의 사랑법을 통해 해답을 찾았다. 나는 여전히 드라마를 끊을 생각이 없다. 위안은 순간이고 이후의 공허함은 긴 시간을 지배하지만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에 주어지는 순간의 위안이라는 것을 다른 것에서는 좀처럼 얻기 힘들기 때문이다. 갓 사귄 애인이 밤마다 걸어주는 전화처럼 드라마는 달콤하고 매혹적인 위로와 안정을 내게 안겨다 준다. 무엇보다도 애인은 사귄 지 석 달만 지나면 시들해져 전화 걸기에 소홀해지지만 드라마는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미덕을 가지고 있다. 한 드라마가 끝나면 또 다른 드라마가, 그 드라마가 끝나면 또 다른 드라마가 어김없이 등장해 밤 10시면 TV 화면을 가득 채워줄 테니까. 참 재미있고 위트 있는 글이죠. 정말 과가람님이 얼마나 글을 센스 있게 쓰시는지 제가 이렇게 욕실에서 이렇게 책을 읽고 있으면 기분이 참 좋아져요. 여러분 오늘 어떤 드라마를 보실 건가요? 저도 빨리 가서 오늘 어떤 드라마를 봐야 될지 이렇게 저녁 만들면서 한번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 삶에 막 쏟아지기를 마음을 다해서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I'm all alone in a ghost town. It's a beautiful madness inside my soul, and I can't stop thinking of you. Walking on the lonely avenue. Are you?